지난 여름 폭염과 사투를 벌인 어가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소음 피해를 입은 어가에 보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3 학생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 홍정은 군이 사망한 지 3년째지만 노동 환경계에서는 지지부진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기자 간담회에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10곳 중 4곳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의료원에 채용된 정형외과 의사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해마다 바닷물 온도가 조금씩 오르면서 양식 어가들은 고수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올여름 어가 피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완도군 신지면에 있는 광어 양식장입니다. 완도군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들이 광어를 포대에 담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 피해를 입은 광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겁니다. 올해는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수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5년째 광어 양식을 하고 있는 김 씨는 30도를 웃도는 수온에 수천 마리의 광어가 폐사했다고 말합니다. 최고 많이 나올 때는 한 4천 마리 정도. 지금 뭐 상황이 지금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어찌할 방법이 없죠.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 이곳에서 폐사한 광어는 모두 6만 마리 이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폐사한 광어가 많아 이렇게 냉동창고에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폐사한 광어는 주로 수협에서 토양 비료로 활용하지만 폐사량이 많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 광어양식연합회는 올여름 완도에서 200만 마리 이상의 광어가 폐사해 약 4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약보험에 가입된 어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에 1년 한도로 끝나는 소모성 보험이라 어민들 사이에서는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된 어가는 정부로부터 치어 구입비 5천만 원을 받는 게 전부여서 피해 복구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완도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역 관계자 등과 함께 다음 달 심의를 열고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최종 검토 결과가 제대로 때 또 회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빠르면 다음 달 11월 달이나 아마 심의를 개최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고수온 피해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고수온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의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 10곳 가운데 4곳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의 보건의료기관 239곳 가운데 의사가 없는 곳은 39%에 해당하는 9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소 배치 기준 인원도 268명보다 84명이 모자랐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 80명이 퇴사한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중보건의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목포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하면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연봉 가운데 가장 높은 6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와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가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7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1도 1국립대가 정부 방침인데다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 국립대는 통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학도 통합 필요성과 방향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물꼬가 트이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이 통합의대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전에 대학 통합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통합의대가 불발될 경우 공모를 통해 단수의대를 정부에 추천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대학 통합이 잘 성사돼서 통합대학으로 또 통합의과대학이 이렇게 26학년 또 의과대학이 반드시 배정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양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서 우리 도민들의 30년 여망인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두 대학 총장님들이 만들어 주시고 선언하면은 우리 도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 두 분 우리 총장님들이 영웅으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경남에서 진행되는 105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라남도 선수단이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체육회는 7일 결단식을 갖고 105회 전국체전에 출전할 전라남도 선수단을 격려했고 선수들은 선서를 통해 우수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105회 전국체전은 김해시를 비롯한 경남 지역 일대에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 전남에서는 49개 종목에서 1,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이 한글날 휴일을 맞아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경찰은 한글날 하루 전인 8일 밤부터 당일까지 주요 교차로와 폭주족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음주 단속과 함께 폭주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불법 튜닝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대에서 열린 2024 해남 캠핑 관광 박람회에 5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남군은 4천여 명이 동시에 캠핑을 할 수 있는 각종 공간과 시설물을 오시아노 일대에 주송했고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9,500여 명이 박람회와 캠핑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11억 원 규모의 캠핑 장비 계약과 3억 3천여만 원의 캠핑용품 판매,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식음료와 농수특산물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홍정훈 군의 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지역사회에서는 추모비를 세우는 등 어린 학생의 비극을 잊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이순신 마리나입니다. 3년 전인 2021년 10월 6일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정훈 군은 이곳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업체 대표는 잠수 자격증이 없던 홍 군에게 몸에 맞지 않는 장비를 지급한 뒤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홍 군. 그의 죽음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위태로움을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홍 군의 사고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학생들의 노동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습니다. 현장 실습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강도 높은 노동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전국 직업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2020년 6건에서 3년 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 군의 추모 행사에 이어 최근 추모비를 건립한 시민사회단체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동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대책들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 실습 제도는 저임금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가 명백하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아들의 넋을 기리는 홍 군의 아버지도 청소년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력을 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하나의 실습, 하나의 공부다 이런 각오를 해서 안전 관리 감독에 철저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노동권이 외면받는 사이 위험에 내몰리는 아이들. 이런데도 정부는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상담 지원 사업과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등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삭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 금룡사 지장보살 본원경이 전라남도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은 지장신앙의 기본이 되는 경전으로 지장보살이 죄를 짓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까지 평등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큰 뜻을 세운 불경입니다. 금룡사에서 수정하고 있는 지장경은 임진왜란 이전인 1558년 석도사에서 간행된 귀중본이며 불교 문화사적 가치가 높아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각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특히 호남 홀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3조 원에서 5조 원 안팎의 예산을 각 지역별로 지원한 가운데 수도권은 44%, 경상권은 24%, 충청권은 23%를 지원했지만 호남권은 7.6%, 강원과 제주는 1.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의 경우 공모 방식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만큼 결국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기술 인력이 존재해야 하지만 호남이나 강원, 제주의 경우 기반이 부족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국가산단을 정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산단 유지 보수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 이순신대교는 국가산단 기반시설로 해마다 6조 원 이상의 국세가 징수되고 있지만 유지 보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조명하는 미술 교류전이 열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민족미술인협회 여수지부와 탐라미술인협회 소속 30명의 작가가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그려낸 그림 등 40여 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전남도와 전남미래교육재단, 세계 호남향후회 총연합회가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기관은 최근 신안에서 열린 2024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대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꿈 실현금과 청소년 우호 국제교류 활동 등을 함께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지역의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조선이 친환경 선박기술 인증을 잇따라 획득하는 등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지난달 영국 선급과 함께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기술이 도입된 수에즈막스급 규모의 원유 운반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노르웨이 선급에서도 LNG 이중연료 추진 셔틀 탱커선에 대한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국제해사기구의 기조에 발맞춰 암모니아와 LNG 추진선에 이어 탄소 포집과 바이오 연료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